허리가 삐끗하면 일단 누워야 할까요? 어깨가 아프면 그냥 안 쓰는 게 답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현대 통증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그 휴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맞아요. 통증이 생기면 일단 쉬어야 한다는 생각,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신 연구들을 보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쉬는 게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어쩌면 급성 통증을 만성 통증으로 키울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 선택했던 그 휴식이 어쩌면 급성 통증을 만성적인 고통으로 바꾸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쉬는 게 어떻게 통증을 더 나쁘게 만드냐고요? 그 원리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보세요. 모든 건 과도한 휴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속 쉬기만 하니까 당연히 근육은 약해지겠죠? 이걸 불용성 위축이라고 해요. 그렇게 약해진 몸으로 다시 움직이려고 하니 이러다 더 아픈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즉 통증 공포가 생기는 거죠. 이 무서운 마음은 결국 우리를 다시 침대 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 고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통증이 만성화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뇌 속에는요, 몸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일종의 감각 지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픈 부위를 계속 안 쓰고 피하기만 하면 뇌에 그려진 그 부위의 지도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럼 뇌는 그 부위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이거 위험 신호다 하면서 과민하게 통증 신호를 막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통증 공포가 뇌에 한번 딱 각인되면요. 마치 통증 스위치가 온 상태로 고장 나버린 것과 같아져요. 실제 다쳤던 부위는 이미 다 나았는데도 말이죠. 뇌가 움직이면 또 다칠지도 몰라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스위치를 끄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만성 통증의 진짜 무서운 얼굴이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언제 쉬고 언제부터 움직여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아주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부상 초기 3일 동안 지켜야 할 피스 원칙과 그 이후에 적용해야 할 러브 원칙이에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다친 직후 가장 중요한 첫 1일에서 3일. 이 시기에는 우리 몸의 평화, 즉 피스가 필요합니다. 보호가 최우선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피스의 P는 프로텍트, 보호입니다. 일단 추가적인 손상을 막아야 하니까 아픈 동작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리고 E는 엘리베이트, 거상.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두어서 중력을 이용해 부기가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제 H,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바로 소염제를 피하라는 겁니다. 의외죠? 우리가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던 그 염증이요. 사실은 다친 조직을 고치기 위해 달려온 우리 몸의 응급 복구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소염제나 얼음찜질로 이 복구팀을 다 쫓아내버리면 오히려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C는 컴프레스, 압박입니다. 압박붕대로 붓는 걸 좀 조절해주는 거고요. 마지막 E는 에듀케이트, 교육. 이건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내 몸을 믿는 그 심리적 안정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성기가 지나고 3일이 지났다면 이제부터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보호의 시간이었던 피스가 끝나고 이제는 적극적인 회복의 시간, 바로 러브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러브의 첫 글자, L, 로드, 바로 부활을 주는 건데요. 이게 회복 과정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다친 부위에 점진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바로 이 적절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있어야 손상된 조직들이 더 튼튼하고 질서 있게 재생될 수 있거든요. O는 optimism,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나을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 자체가 뇌에서 천연 진통제를 만들어내서 실제 통증을 줄여준다고 해요. V는 vascularization, 혈류를 증가시키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걷는 것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을 뛰게 해서 영양분이 듬뿍 담긴 피를 부상 부위로 팍팍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E는 exercise, 운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의 움직임을 되찾기 위한 재활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가
통증을 무작정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통증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내 몸이 할 수 있는 올바른 움직임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해요. 아니, 그럼 적절한 자극은 대체 어느 정도고 아프지 않은 범위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걱정 마세요. 아주 쉽고 강력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을 이 신호등에 한번 비유해 보는 거예요.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이 세 가지 신호만 잘 구분하면 여러분 스스로 안전하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초록불은 운동 후에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은 뻐근함 있죠? 이건 아주 좋아, 이대로 계속 가도 돼 하는 청신호입니다. 노란불은 약간 아프긴 한데 견딜만 하고 운동 멈추면 금방 사라지는 통증. 이건 조심해서 계속 진행해봐 라는 주의 신호고요. 하지만 빨간불, 즉 날카로운 통증이나 다음날까지 욱신거리는 통증은 잠깐, 너무 과했어, 강도를 낮추거나 쉬어가 라는 명확한 정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통증을 무조건 멈춰야 하는 정지 신호로만 보지 마세요. 대부분의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조금만 조심해줘 라는 주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신호를 겁내지도 무시하지도 말고 현명하게 길잡이로 삼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열쇠입니다. 결국 회복이라는 건요,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에게 이 정도 움직임은 이제 괜찮아, 안전해 라고 계속 알려주고 증명해 보이는 과정이에요. 다친 초기에는 피스로 몸을 아껴주고 회복기에는 러브와 신호등 법칙으로 몸을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